예,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유튜브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남하고 차남이 모든 재산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했는데 전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왜 패소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는 그 전에 사망을 하셔서 피상속인 아버님이셨고, 자녀가 4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경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서울도 강남 이런 데도 논밭이었고 똥찌개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은 넓은 토지를 장남 명의로 1978년도에 장남 명의로 사줬습니다. 우린 이거를 매수 증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돌아갔었을 당시엔 17억 7천만 원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그리고 이 두 자녀는 이제 자주 왕래하지 않았지만, 이 두 자녀는 아버님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버님이 장사하시는 데 가서 연탄도 나르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는 돌아가실 때 이 첫째한테 2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유증을 하셨고, 이 둘째한테는 약 3억 정도의 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속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아버님의 그 상속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자녀 두 분은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1979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유류분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16살짜리 이름만 빌린 거지, 아버님이 직접 증명한 거는 나중에 이후에 요것에 토지가 이렇게 증여하게 됐으면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이걸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요때 증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님이 유혈한 이 재산, 이거는 당시에 침해였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거는 전부 상속 재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4분의 1씩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여기에서 5억 이상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거를 이때 증여한 걸로 봤습니다. 자녀 두 분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가면 부모가 자녀한테 어떤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부모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단순히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초재산에서 빠져버립니다. 17억 7천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되면 남은 재산은 유증된 2억 7천과 둘째한테 간 3억 합이 5억 7천이 되겠죠. 이거하고 상속재산, 그 당시에 부동산이 좀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1억 4천 정도 있었고, 그리고 예금, 어머니 예금 5천 정도, 5,500 정도 있어가지고 전체 재산이
얼마가 됐냐면 7억 8천. 네. 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7억 8천에 대한 유류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1억 정도 됩니다. 약. 유증계산에다가 상속재산을 더하니까 7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그런데 남은 상속재산이 약 2억 됩니다. 문제는 이거를 구체적 상속분으로 따져버리니까 아들 3하고 아들 4가 각각 약 1억씩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류분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이 순상속분 때문에 소송이 패소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류분은 증여재산에다가 상속재산을 더합니다. 거기다가 상속채무를 빼주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곱하기 유류분을 곱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유류분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류분 권자가 받은 특별수익, 뭐 유류분 권자도 증여를 받는 게 있으면 그걸 빼줘야 되니까 이걸 빼주고 순상속분이라는 걸 빼줍니다. 이 순상속분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재산입니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입니다. 이거를 유류분 부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순상속분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류분이 얼마가 나왔냐면 9,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약. 이게 유류분입니다. 아들 3과 아들 2의 유류분이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7억 7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명의시탁이 아니다. 그는 1978년도에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준 시점이 증여한 시점이다.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 등기가 맞춰졌으므로 그것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판결과 함께 이거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9,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순상속분이 얼마가 나왔냐면 약 9,9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63만 원이 돼버립니다. 이게 유류분 부족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너 말대로 너가 아무것도 못 받아서 너네들 둘만 아들 3과 4가 증여를 못 받은 건 인정해. 맞아. 그런데 17억 7천만 원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 니네 유류분이 9,700이야. 근데 상속재산 있잖아. 그 상속재산에서 니네가 가져가면 9,980만 원이야. 왜? 1남하고 2남은 이미 만 원이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아. 그래서 너네 둘이 가져가는 거야 이거. 그러면 유류분은 9,700인데 너네가 상속해서 9,900을 가져갔으니 마이너스잖아. 상속을 통해서 유류분보다 더 많이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분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니 너네들은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 그래서 기각.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가 됐습니다. 이 자녀 3과 4가 항소했는데 전부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3은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명의신탁. 첫 번째,
명의신탁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아까 차남이 그 유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4억 정도가 좀 넘었는데 임대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공제됐습니다. 만약에 공제되지 않았다면 유증은 4억으로 가고 이게 부채로 빠져서 이 순상속분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이게 빼줍니다. 상속 세무라면 4분의 1씩 자녀 3, 4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집니다. 그럼 유류분 부족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유증계산을 받으면 거기에서 임대보증금을 빼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상속분이 있다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의 예금을 아버님과 자녀들이 법정 지분대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 예금에 대한 11분의 3이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게 5,500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합쳤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거는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소송의 승패가 많이 갈립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도 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소송이 완전히 승패가 바뀌어버린 사건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남이 거의 20억의 재산을 받았고 차남이 3억 얼마를 받았는데 왜 내가 유류분 소송에서 패해야 되는지, 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유류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유류분 소송을 하신다면 각각의 재산을 모두 면밀히 다 살피시고 나서 계산을 한번 뽑아보셔야 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계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 1심에서 서로 상고를 했는데 계모가 유증받은 재산을 전부 다 우리가 회수한 사건, 받아온 사건.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패소해야 맞는 사건. 그러면 원래 패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소 판결이 났는지, 계모 재산을 전부 다 뺏어올 수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